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이 올라간 게 구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이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제 뭐 그렇게 한번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는데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나스닥이 어제 한 3%, 3.8 정도 무너졌어요. 분봉으로 보면 무너졌어요. 근데 사실은 더 깊게 음, 갭 떠서 이게 무너진 거라 사실 모양새가 안 좋은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갭에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그 전날 아이고 그 전날 종가보다 높은 데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이제 그 전날 나스닥 보면 그 전날 종가가 이제 어? 뭐 1649포인트가 그런가 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시가가 1766. 그래서 꽤 높은 데서 시작을 했는데 1% 정도 갭을 떴다가 확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3.2, 3.08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게 이제 갭에서 무너지면은 왜 이거를 제가 자꾸 갭에서 무너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얘기했잖아요. 증권에서는 법칙이 없다고. 그럴 확률이 있다. 많다 생각보다. 갭에서 무너지고 뭐 개파락으로도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갭 떠서 무너지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하루만 조심하면 돼요. 하루만. 근데 이제 이걸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 오늘. 근데 이제 마이너스 3% 많이 무너졌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나스닥이 무너져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마이너스 깊은 데서 시작하면 아이고 왜 코스피로 돼 있네. 코스닥으로 보면 좀 크게 봅시다.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크게 보자면 우리나라가 오늘 어떻게 시작을 했죠? 일봉으로 보면 마이너스 시가 1.07 1.07에서 시작을 했어. 근데 좀 약간 이상한 건 뭐냐면은 마이너스 1.07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기는 깊은 데서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그 뭐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낮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온 날이거든요. 낮은 마이너스에서 이거 다 지워버리고 좀 크게 보자면 봉을 크게 해야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종가다. 그 전날의 종가다. 근데 오늘 마이너스 1.0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7이 뭐 한 이쯤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근데 오늘 보면은 올라갔죠. 그 낮은 데서 올라가면은 제가 나름 어이구, 왜 이래? 아, 왜 이래? 이게 업종 차트라 그런가 보다. 저 종목에서 빈칸에서 한번 합시다. 빈칸에서 이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봉이 이렇게 좀 크게 보려고 그러면은 조금 자세가 안 나오니까 원래대로 해놓고 분봉으로 해놓고 이제 내가 뭐지 어, 얘가 좋더라고. 정지돼 있으니까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빈칸이 이렇게 돼 있는 애 뭐 하나 없나? 정지돼 있는 애를 하나 찾으면 되겠구나. 저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어 이건 차트가 아예 빈 건 안 나오네. 어, 이게 공란으로 있는 게 이게 차트가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이렇게 신기주 같은 거 뭐 몇 개 없으면 이런 거 좋네 이런 거 좋죠? 눈에 확 보이지?
아, 진단기 이런 데서 이제 신규제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전날 종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좀 낮은 데서 개파락에서 마이너스 1점 몇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가는 척하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뭐가 아니 뭐 이래 두 개씩 나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날은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 이게 너무 크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네. 좀 조금 몇 개 있는 애 없나? 아, 또 이런 애들? 어, 또 슬픈 걸 찾으려니까 또 힘들어. 이 정도면 되겠다. 예를 들어 이게 종가면은 마이너스 너무 깊은 데서 올라올 때 막 2% 3%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오려면은 이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깊은 곳에서 삽으로 이렇게 툭 퍼서 올라가듯이 이제 저희가 한번 했었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은 좀 갭이 조금 어설펐어요. 2%도 아니고 1.07이야. 갭이 이만큼 내려간 게 아니라 요 정도에서 이렇게 시작한 내려. 그 이날은 올라가면 괜찮아요. 이런 날은 깊은 데서 올라가는 날도 괜찮고 낮은 데서 올라가는 날도 괜찮고 오늘이 그런 날인데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던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건데 어, 이게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필수적인 거 있잖아요. 필수적인 거 뭐 핸들 조작을 좀 잘 해야 되고 악셀이랑 뭐 브레이크 조작을 이제 수동 같으면 뭐 클러치 이제 요새는 다 거의 다 오토니까 이제 클러치는 빼고 이제 그런 거 기본적인 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이제 뭐 보면은 이제 프로게이머 애들이 이렇게 미니맵을 그 자동차 운전할 때 백밀러 보듯이 그렇게 봐야 된다고 수시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고 메인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있으면 메인 화면을 보면서 지수 화면 아이고 어, 지수 화면도 보면서 그죠? 메인 화면 보면서 지수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미니맵을 이렇게 항상 계속 그래야 뭐가 쑥 지나가도 이제 그 미니맵으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 증권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종 차트를 이렇게 저는 이제 이 화면 말고 이 옆에 화면에다가 이렇게 구석에다 이렇게 놓는다고 이렇게 이게 크게 안 나도 그냥 한 지금 요 사이즈 정도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분봉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종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기준선 0%에서 내려가 있냐 올라가 있냐 이걸 보고 기준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슬슬슬슬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해볼 만하다. 근데 결국 오늘 같은 날 어떤 애들이 올라가느냐? 마이너스 낮은 데서 마이너스 깊은 데서 올라가는 날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1.07인가 아까 거기서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제 오늘 올라간 애들을 한번 봐보자 이거야.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아니 이걸 볼 게 아니라 저 상승률 100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올라간 종목 100 종목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보이시죠? 0%에서 간 것도 있고 살짝 갭 떴다가 내려왔다 올라간 것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요 가운데 요 선이 0%입니다. 하나 둘셋넷다 여섯 상을 간 것들은 좀 갭을 떴다고 쳐요. 그 외에 상 근처까지 간 종목들 보세요. 이건 다섯 개 여섯 개지. 하나 둘셋 이것도 마이너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10개가 넘습니다. 마이너스 출발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더 안 써봐도 되겠죠? 네? 보시기에 더 안 써봐도 되겠죠? 오늘 이게 상승률 100이에요.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 종가 대비 100 종목 압도적으로 갭 떠서 올라간 것보다 마이너스 출발이 많잖아요. 대신에 아주 깊은 건 없어. 마이너스 막 6% 7% 이런 애들은 없어요. 왜? 오늘 우리나라 갭이 살짝 갭 하락이니까 이렇게 뭐 내가 이제 삽으로 푹 퍼서 올라갈 만큼 마이너스 막 코스닥 지수로
마이너스 막 2점 몇에서 시작하고 3점 몇에서 시작하고 이런 날은 아니야. 1.07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깊은 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예를 들어 여기 이게 0%면은 2%나 3%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 1.07이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한 2%, 3%요 정도. 4, 5%, 6, 7% 이런 데가 아니라 한 2, 3% 이렇게 좀 많게는 뭐 3%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슬슬슬슬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종목들이 지금 다 그렇게 올라간 거잖아. 얘네들이.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2.17, 마이너스 1.96. 이건 좀 깊죠? 마이너스 3.5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수를 인정하기 싫겠지만 귀찮아서 아이 지수 나는 좀 그래. 이게 인정하기 싫겠지만 운전할 때 자동차 사이드밀러나 백밀러, 룸밀러 보듯이 오씨 깜짝이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뭐 기가 막힌 매매법이라고 그러면서 막 뭐 이거 한 가지만 알면은 뭐 어? 여러분들 뭐 수익률은 보장되는 겁니다. 뭐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뭐 어쩌고 저 뭐 제가 운영하는 뭐 유료방 오신 분들은 뭐 한 가지만 가리켜서 뭐 매일 수익을 뭐 10% 이상 뭐 매달 30% 이상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져서 봐야 논리적으로 다 따져서 봐야 근데 구구단으로 얘기했잖아. 구구단으로 뭐 주식 처음 입문했을 때 한 1년 정도 2 곱하기 4 이거를 주장하는 놈을 만났어. 내가 우연히 검색해서 알게 됐어. 이게 8이라는 걸 알았어. 물론 이런 이 매매법으로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어떤 때 환경이 기가 막히게 이거에 적합한 환경이 됐을 때. 근데 그거는 수만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야. 요 하나일 뿐이에요. 수만 가지 중에. 수천 가지도 아니야. 아니, 수만 가지도 아니야. 수천만 가지 중에 한 가지야. 거의 그 정도면 우연으로 봐야 돼요. 우연으로. 그런데 뭐 한 1년 동안 2 곱하기 4를 이제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2년 차, 3년 차 때는 또 뭐 4 곱하기 3, 12를 또 누군가에게 배웠어. 배운 게 아니라 뭐 20개 이렇게 주장하는 놈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2 곱하기 4는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8이라는 거 알아. 4 곱하기 3도 10이라는 거 알아. 이런 거 하나 하면서 1년, 이거 4 곱하기 3, 2년, 3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식을 한 지 한 15년 정도 됐어. 그 누군가가 뭐 증권 뭐 한 15년 정도 하셨다면서요? 뭐 20년 가까이 하셨다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매매를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는 계속 손실만 나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럴 건데? 2 곱하기 4만 하세요. 그럴까요? 아니면 4 곱하기 3 요것만 하세요. 그럴까요? 다른 날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적용 안 되는 날은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래 15년 정도 했으면 이런 거 한 5개는 알겠네. 5단 5 곱하기 1 5 뭐 8 곱하기 2 16 한 5, 6개 이런 거 알겠네.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경기도를 가든 뭐 어디 뭐 광명시를 가든 뭐 어디 대전을 가든 부산을 가든 배까지 타고 가서 완도에서 배 타고 가서 제주도까지 가든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마스터한 사람은 여기서 50km를 가나 100km를 가나 500km를 가나 다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체력적인 면은 그 다음 얘기고 이제 운전 실력으로만 따지면. 근데 나는 우리 동네는 가는데 경기도는 못 벗어나. 나는 경기도까진 가는데 대전 이하로는 못 내려가. 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 내가 되게 심하게 비약하면은 나는 악셀을 밟고 전진은 해. 근데 우회전은 못 해. 나는 전진하고 우회전 하는데 솔직히 난 좌회전은 못 해. 좌회전할 때 떨리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 이러면 이런 사람이 차를 몰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 박살나, 남의 차 박살내, 지도 다쳐, 남 죽여. 이거 음주운전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고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휘웅 하고 가는 거예요. 휘웅 이 자동차 타고 휘잉 하고 가는 거라고. 자동차가 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생겨야지. 지금 이게 돈을 달러를 막 이렇게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직진뿐이 못해. 더 심하게 비약하면 나는 악셀은 밟을 줄 아는데 브레이크는 좀 헷갈리더라. 브레이크하고 악셀은 헷갈리더라. 운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악셀만 밟으면 자동차는 앞으로 갑니다. 나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세력 형님들이 악셀만 밟아서 차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돈은 잘 빼간단 말이야. 우습게 빼간단 말이야. 별것도 아닌 놈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돌발 상황이 나와서 급브레이크도 밟을 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옆에서 갑자기 차가 들어와서 이 차를 피하려고 차선도 급하게 왼쪽 차선으로 좌회전하듯이 바꿀 줄 알고, 또 밤에 사물이 잘 안 보일 때 라이트 버튼도 알아서 라이트도 킬 줄 알아서 야간의 운전이지만 주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또 큰 길만 아니라 좁은 길도 이렇게 후진으로 뒤로 넣을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이 정도 실력이 돼야 어딜 가도. 아니 어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주차가 한 칸 남았는데 여기 앞으로도 못 넣고 후진으로도 못 넣어가지고 커피 안 마시고 그냥 올 거냐고. 여기까지 갔다가, 그리고 여기 막다른 길이라 어차피 차 돌려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이거 발렛, 커피도 안 마시고 가는 놈 여기서 발렛 불러가지고 여기서 저 차 좀 돌려주세요. 그걸 부탁할 거냐고. 그런 사람이 돈을 걸고 하는 증권을 할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에 한 가지씩, 뭐 오늘 불필요한 것 같아도 2 곱하기 1을 배웠어. 다음날 2 곱하기 2를 배웠어. 다음날 2 곱하기 3을 배웠어. 그래갖고 한 며칠 하다 보니까 2단 다 외웠어. 그 다음 달에 3단, 그 다음 달에 4, 그 다음 달도 아니지 사실은. 뭐 열흘이면 다 배우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서 9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다 외우면 이게 응용이 된다니까. 9단은 아니라 10 곱하기 30도 알잖아. 9구단을 다 외우면. 그죠? 3일은 3 하고 공 2개니까 공 2개 붙는다 말 300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야.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는 게 1년에 뭐 200개 좀 넘는 거 지식을 배우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그 200개라는 게 1년 되고 2년 되고, 아니 꼭 1,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되고 2달 되고 그러면 이게 응용이 된다니까. 그래서 지수를 보고 그 나스닥 연관돼서 우리나라 장이 바닥에서 올라가거나 약간 개파락에서 올라가는 날은 마이너스 한 2, 3%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야, 물론 기본적인 차트가 좋다는 전제하에, 이런 거 말고 최소한 최소한 이거 신규 줄 알았구나. 최소한 오늘 뭐 로봇 좀 볼까? 레인보우 이거 좋은데. 이거 제가 레인보우 이거 저 한때 목숨 걸어, 아니 목숨이 아니라 한때 저 스윙 아닌 스윙을 해본답시고 덤볐던 종목인데, 요즘은 얘가 마음에 들더라고. 얘가 이렇게 기본적인 스윙 라인, 나는 이게 보통 그 스윙으로 괜찮은 애들을 단타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물량은 안 받고 물량은 한번 이렇게 치면 나왔지만 이렇게 스윙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 삐용 이렇게 가는 애들, 얘가 좀 이렇게 삐용 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량을 한번 받았지만, 상승은 물량을 받았단다. 이게 또 지금은 이렇게 보지만 이 다음에 저 멀리 몇 년 지나잖아요. 요게 요만하게 보여. 요만하게. 여기서 막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요게 요 모양이 지금 이렇게 크지만 나중에 요만하게 보인다니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저랑 같은 길을 몇 년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예전에 요 상승이, 아이고, 예전에 요 상승이 진짜 요만해졌네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한다고. 이게 굉장히 큰 상승 같은데 여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요게 요만해 보여요. 요만해. 모양 비슷하죠, 이거랑 요만해 보인다니까.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이 이제 여기 있으면
이게 HTS가 또 이 차트가 그래요. 이게 지금은 이거 대비 이게 작으니까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이잖아. 더 큰 상승,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 그럼 얘가 요만하게 보인다니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제 이게 기억나면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합시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요런 종목 로보티즈 괜찮잖아. 여기서 이제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를 한번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분 내키면 이제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요만큼 물량 받았다가 이제 돌파하면 이제 여기 침의 절반이나 여기까지 아이고 침의 절반이나 왜 안 그러죠? 침의 절반이나 요 돌파 요 정도 침의 절반이나 여기 돌파 가는 거예요. 또 벌써 컴퓨터가 비리비리한데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왜 갑자기 지나간 얘기를 하냐. 지나간 지수 뭐 얘기 잘 안 한다고 한다면서 지수 얘기는 잘 안 하겠지만 이제 내가 지수 얘기를 안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이 지수가 이러면서 뭐 어떻게 되고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거 영상 과거에 보면 이제 나와요. 어떤 애들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으니까 우측 상단에 뭐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 누르십시오. 그러고 막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건 안 하려고. 나는 이제 전문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여신님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여신님 어저께 우리 집에 와서 이거 차트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도 내 거 영상 안 보대. 볼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볼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의욕이 없는 것 같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지수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이제 내가 오늘 얘기한 게 뭐냐면 음, 뭐 지수 대비 뭐 어? 개, 개파락 엄청 깊은 데서 막 마이너스 3, 4%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뭐 2%나 3% 이렇게 깊은 데서 올라오는 날 아니 이게 안 돼. 음, 이상하네. 컴퓨터가 좀 느려지니까 제가 이게 감을 못 잡겠네. 음? 이 지수로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요 차트 차트에다 합시다. 컴퓨터가 느려져가지고 이게 뭔 현상인지 모르겠어. 이게 처음에 제가 방송을 할 때는 1시간 아니고 한 4, 50분 돼야 이게 지금 장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건가? 지금 4시 넘어서 시간의 거래는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밤에 할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 시간을 낮으로 바꾸면서부터 조금 컴퓨터가 약간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게 컴퓨터가 느려지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봐야 방송 시작한 22분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차트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이제 앞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많이 하고 차트로 보는 건 여러분들 지겨우니까 눈깔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말로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는 운전할 때 사이드 밀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계속 주시를 해야죠. 차트 분봉이 진행되는 것도 이렇게 뭐 1분봉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분봉으로 보면 1분봉으로 진행되는 이것도 봐야 되지만 그러면서 업종 차트 한번 보고 또 보다가 업종 차트 한번 보다가 업종 차트 보고 이거 한번 3번 보면 이거 한번 보고 이거 한 4번 5번 보면 이거 한번 보고 이거 1분 보면 이거 1초 보고 이거 한 20분 보면 이거 한 2번 보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뭔가 지수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좀 지나면 이제 예측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예측이 맞냐 안 맞냐 그거는 이제 통계 문제고 하지만 어쨌거나 분봉이 흐르는 걸 보면서 이게 단타 얘기입니다. 스윙 안 하시는 분들은 또 개념이 달라요. 세계관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타하고 이 스윙하고 또 스윙에서도 단기 스윙 뭐 3일에서 5일 보는 거 아니면 일주일에서 한 달 보는 것과 뭐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뭐 1년 보고 2년 보고 이건 또 다른 개념이라고 완전 세계관이 완전 다른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래서 예전에 이 양반이 이제 그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구나. 그럼 또 이게 보다가도 운전하다가 좌회전하고 싶으면 한번 보고
사이드 밀러 왼쪽 거 보죠. 운전하다가 우회전하고 싶으면 또 우회전 거 한번 보고 막 진행하는데 뒤에서 뭐가 라이트가 좀 번쩍번쩍 하는 것 같으면 어이씨 룸밀러 한번 보고 뭐야 뒤에서 왜 라이트 켜는 거야? 아이고 이거 움직였다. 그렇게 한 번씩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좀 올려야겠다. 평소에 보는 것처럼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맞춰놨거든요 여기다 얘를. 어쨌거나 그래서 지수는 사이드 밀러 보듯이 그렇게 한번 보다가 한번 보고 보다가 한번 보고 이해하시죠? 업종 차트는 운전할 때 사이드 밀러 보듯이 좌회전 하려고 할 때 한번 보고 이제 좌회전 하려고 할 때가 뭐냐면 매수, 또 우회전 하려고 그럴 때 한번 보고 이건 뭐냐 매도할 때. 왜? 3분의 2 매도하고 나서 지수를 보고 내가 이걸 나머지 3분의 1을 잔여량을 더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음봉 한두 개 나오면 바로 던질 것이냐 이제 그걸 체크할 때 이제 지수를 또 봐야 되니까 그때 한번 보고 또 너무 지루하게 가면은 야 왜 이렇게 오늘 얘네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지수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구나 그 이제 원인을 또 아는 거예요. 지수라는 게 종목 코스닥 종목 전체 평균이니까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내 종목도 횡보를 하나 보다. 내 종목이 지금 내가 잡은 종목이 매수한 종목이 그 지수랑 비슷하게 가는구나. 아니면 지수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있구나. 아니면 지수랑 상관없이 이거 왜 내 건 하락을 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불안감을 느끼려면 종합지수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종목을 하면 이제 그 코스피를 봐야 되고 코스닥 종목을 하면 코스닥을 봐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야 내가 업종 차트를 자꾸 여기다 끌어다가 보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도 안 좋은데 자꾸 나도 안 좋고 여러분들도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도 안경 낀 친구들이 많으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어저께 나스닥이 3%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는 개파락에서 조금 마이너스 1%에서 기어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업종 차트 보여줄 필요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는 믿음이 내가 있으면 굳이 이걸 정말 심각하게 뭔가가 특이사항이 있지 않으면 그걸 샘플 삼아서 오늘 이 방송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면 업종 차트를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 정도만 보면 되잖아. 오늘 뭐 상승률 상위 백상 상승률 100이 정도 보면 맞죠? 오늘 마이너스 한 2, 3%에서 올라간 종목이 맞죠? 많죠.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업종 차트 안 봐도 되죠? 네, 오늘 한 마이너스 1%대에서 한번 올라갔을 거예요. 이 상승률 100일을 보고도 지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야. 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죠. 이제 자동차 이왕 오늘 예를 들어 오늘 자동차 얘기했으니까 자동차를 겁나게 험하게 보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운전 습관을 내가 알아. 그럼 그 사람이 자동차 판다고 그럴 때 내가 그 중고차 사고 싶겠냐고. 급출발에 급정거에 오일도 안 갈고 그거 뻔히 아는데. 그죠? 그 사람 성향을 알면 그 자동차의 상태를 알아요. 그 사람 집 가봤더니 집 더럽게 지저분해.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차 타면 어떻게 했어요? 지저분하겠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야.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어. 마이너스에서건 플러스에서 뭐 갭더서건 상승을 많이 했어.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양봉으로 많이 올라가서 상승을 조금씩 했겠구나.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슈팅은 별로 없겠구나. 슈팅은 왜? 그럼 오늘 볼까요? 물론 이제 막 얼토당토안하게 무지하게 많이 지수가 올라갔으면 막 코스닥 지수가 저번처럼 4점 몇을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슈팅이 좀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오늘 장이 되게 좋았던 거야. 나름 지루하지만 좋았던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먹기가 좋아. 마이너스 깊이 올라오는 날이랑 그 이제 개파락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날이랑 개파락을 낮은 데서 올라오는 날은 먹을 게 많아요. 왜?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제 지금은 이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 이게 생각보다 슈팅이 많이 나왔잖아요. 20% 30% 이상 되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이날은 좋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거는 이런데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조정했다가 올라가는 날은 먹을 게 많아. 제일 단타 개념으로 이제 단타 개념으로 어, 요 정도는 이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굉장히 깊은 데서 올라오는 날과 마이너스가 좀 낮은 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날, 심지어 이렇게 돌파까지 하거나 여기선 돌파까지 못 하겠지. 굉장히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달 정도 마이너스 뭐 4%, 3, 4%에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날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마이너스 깊은 데서 올라오는 날과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전날 종가라면 아니면 마이너스 얕은 데서 이렇게 돌파까지 하거나 돌파까지는 아니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올라오는 날은 이날은 단타가 먹을 게 많아요. 근데 갭을 떠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거나 갭을 많이 떠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이런 날은 스윙은 괜찮지. 하지만 단타는 먹을 게 별로 없다. 왜? 이날 보면요. 다 작은 양봉이야. 로봇주, 철강, 건설. 이게 없어 이게. 시원하게 슈팅이 없고 다 이래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깊은 데서 올라가거나 마이너스 낮은 데서 올라가는 날은 이런 와중에 이거 하나 있고 이런 와중에 이런 하나 있고 뭐 바이오가 하나 같고 쭉 가다가 또 백신 방역 하나 같고 전기차 하나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모이면 한 3, 40종목 돼. 그게 이제 오늘이야. 그런 게 이제 오늘 같은 날인 거야, 이게. 많잖아. 그죠?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거 귀찮은데도 이거 왜 보여주냐면 틀린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에 한해서는. 그죠? 그리고 내가 오늘에 한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이 근거를 안 보여준 적이 있나? 나는 근거가 없으면 믿질 않아요.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사기도 잘 안 당해. 의심이 많아서. 근데 증권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의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자꾸 지수도 확인하고 어쩌고 하라는 얘기가 저거 있잖아. 뭐였죠? 음, 레인보우? 내가 이거 봐봐. 이거 내가 나름 스윙해 본다고 내가 언뜻 기억에 여기도 못 먹었어. 여기서 마지막에 팔았던 것 같고 여기도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여기가 아니고 내가 좀 했었으니까 내 기억에는 대략 여기서 조금 팔고 잔여 물량 뭐 여기서 좀 여기서 팔았나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 끝까지도 먹지도 못했어. 여기선가 어디야 여기서 사서 요 지점인가 요 지점인가 요 지점인가 사서 여기서 그래서 내가 한 30% 먹은 것 같더라고 10%. 어. 이게 꼭대기는 아니겠죠. 이게 꼭대기는 아니고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대기는 아니고 좀 밑에야. 이렇게 좀 밑인데 어쨌거나 내가 마지막 잔여 물량 팔았을 때 25%한 5% 여긴가 보다 여기. 내가 한 30% 먹었어요. 마지막 200 남은 거 그거 30% 먹고 나머지 거는 200 30%도 못 먹었어. 그 내가 이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윙했던 대놓고 이거는 스윙을 한 거거든. 물려서 끌려간 게 아니라 내가 스윙을 한번 해본 거야. 테스트 삼아서. 제 거 방송 이제 보신 분들 초반에 아시겠지만 언뜻 이게 여기까지 간다는 게 내 이론에 따지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결과론적으로 여기를 돌파를 했지만 이 침은 이제 뺍시다 인간적으로. 그럼 이걸 빼면 내가 생각한 데가 여기가 맞아요. 내가 침의 절반까지 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침의 절반까지 보고 있는데 저는 어지간하면 여기서 팔 겁니다. 이제 그 얘기 했었거든. 여기까지도 못 팔았다니까. 그 전에 팔았다니까 여기서. 왜? 내가 나를 못 믿어. 내가 나를 믿었으면 무조건 여기는 갈 거야.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야지. 여기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팔았어야지. 근데 제가 하도 보수적으로 보니까 안전빵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다니까.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은 이게 분봉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오늘
오늘 시작을 했어요. 자, 9시 땡 하고 시작했어. 이거 좀 크게 봅시다. 너무 안 보이니까. 9시 땡 하고 시작했어. 여기서 매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여기서, 나 같으면 여기서 잡았어. 어디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여기, 첫 번째 거에선 솔직히 아니고 두 번째 거 여기서 잡았어요. 라인을 여기로 잡고, 라인을 여기로 잡고, 추가 매수할 생각하고 여기서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팔았겠냐면, 내 이거 오늘, 거래량 빵 터지는데 볼게요. 이제 언덕이 하나 나왔죠. 응, 이거. 띵띵. 여기서 팔만 했는데, 결국은 거래량만 터졌지, 뭐 올라가고 자시구가 없어. 근데 저는 여기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2%, 4%뭐 근 6%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반반인데 팔았을 것 같기도 해. 여기서 3분의 2라도. 근데 솔직히 안 팔았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차트가 높낮이가 없으니까 또 그래도 나는 나같이 소녀 감성인 놈은 이거 팔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어쨌거나 더 봅시다. 예를 들어 3분의 2 팔았다 치고 그래서 이제 여기 20선 120선 지지하니까 하락할 생각은 아닌가 보네. 더 견뎌봐도 되겠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길 또 왔죠. 깼잖아. 그럼 저는 아마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여기나 요 다음 봉 여기서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되나? 내려오면 팔 거야. 아 근데 더 내려오진 않았네요. 다행히. 여기 더 내려오면 팔으려고 그랬는데 내려오진 않았어. 한 칸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이게 한 칸 가지고 팔긴 또 애매했으니까. 그럼 나는 보나마나 이 잔여량이 남았겠네. 잔여량이 이거 아마 남았을 거예요. 못 팔았을 거야. 여기서 아까 어디야? 여기 거래량 태 여기서 3분의 2 팔고 나머지 3분의 1은 못 팔았을 거예요. 근데 팔았어도 되는데 동시효과에서 에이 그냥 던져야겠다고 팔았을지도 몰라. 왜? 손해 아니잖아. 여기서 잡았으니까 몇 프로야? 마이너스 2%에서 5%니까 7%잖아. 여러분 7%가 작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왜 다시 멀쩡히 됐냐? 안 느리고. 그 이제 팔았을 수도 있는데 나는 레인보우라면 이 종목을 내가 조금은 아니까 레인보우라면 가끔 제가 얘기하는 거죠. 22평선이 거의 매물대라고. 얘가 딱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근데 내일은 좀 하락할 것 같다 느낌이. 팔았을 수는 50대 50인데 제가 얘기했죠. 이왕 오늘 이제 뭐 별 얘기 안 했으니까 백밀러 보듯이 지수를 봐야 된다는 거 가지고 뭐 하면은 이제 메시지가 너무 적으니까 이평선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지지부진 아니 여기서 그립시다. 예를 들어 여기든 여기야. 시작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근데 갔는데 지근지근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겨우 종가 비슷하게 이렇게 도착했어. 그러면 제가 이거 돌파 못한다고 그랬죠. 이평선. 근데 마이너스 3%에서 6%니까 거의 9% 올라온 거잖아. 이런 거는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요런 데서 이평선 바로 밑에서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전날이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은 한 5, 6% 이게 한 이평선까지 한 6%, 6%인데 갭을 떠가지고 한 2% 정도 갭을 떠서 여기서 3, 4%만 가면 딱 이평선 도달이야. 여기 이평선. 파란색 보이죠? 여러분들 위해서 두껍게 만들어 놓은 이평선. 3% 정도만 올라가면 딱 이평선 돌파야. 이런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꼬셨다가 무너지든지 이렇게 꼬셨다가 무너지든지 음봉돼 버리든지 그 연속 하락. 그죠? 갭에서 무너지는 건데 연속 하락 나오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면 이제 이평선 돌파. 여기서 2, 3% 아이고 3% 정도 3%꼭 3%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6% 이내, 7% 이내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도착했는데 갭 떠서 한 3, 4% 만에 딱 이걸 돌파를 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올라간다니까. 여기나 여기까지. 15%짜리 이런 거. 16%, 15%? 난 여기 15%까지 받겠지. 요렇게 아래 꼬리 이렇게 달고 이렇게 돼요.
이게 이평선 돌파예요. 이평선 돌파. 22평선 돌파 매매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제 레인보우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다가 요 매물대 밑에서 이렇게 잡았다가 아 이게 오늘 못 가겠네. 그래 좋다. 오늘부터 이거 테스트다. 스윙이다. 그래갖고 이게 시작이 된 거야. 여러분한테 말하기로는 내가 테스트 겸 제가 스윙 테스트 겸 레인보우를 한번 시작해 본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제일 애초부터 제일 처음 마음에는 이평선 돌파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요 매물대보다 조금 낮아요. 매물대보다 조금 낮은 데서 내가 매수를 했단 말이야. 그다가 그 한 3분의 2는 한 22%, 21, 2% 먹고 마지막 200만 원, 800 들어가서 마지막 200만 원은 30% 가까이 먹어. 한 28%인가 29%인가 먹었어요. 한 30% 가까이 될 거야. 오히려 30% 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다시 또 실현순위 보려면 또 귀찮으니까 날짜 찾아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테스트를 하다가 이게 다행히 레인보우가 이렇게 가다가 별 5만 가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루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데서 여기서 팔고 더 높은 데 여기서 팔고 끝내버린가 그랬더니 더 올라갔어. 내가 생각한 그 마지막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 여기 침의 절반. 이거 내 방송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침의 절반. 요 종가와 이 침의 절반. 근데 보통 여기선 보수적으로 이렇게 3분의 4분의 아니 5분의 3 정도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반이 아니라 이렇게 5분의 3. 왜 그런지는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알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봉이 작아도 퍼센티지가 높아요. 내려올수록 이거 1cm, 이거 1cm면은 여기는 1cm가 5%인데 여기는 1cm가 한 6%, 7% 정도 된다고. 여기는 1cm가 7%, 8% 정도 되고. 이건 나중에 뭐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될 테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 연구해서 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내가 미리 팁을 주는 거야. 나도 옛날에 다 겪었던 일이야. 그 외에 영화 타짜 보면은 그 나오잖아. 막 그 고니가 착착착착착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에이씨 막 뒤집어졌다가 담요 앞에서 화투판 담요 위에다 깔아놓고 막 혼자 계속 연습하다가 나중에 아유 허리야 그리고 막 손에 막 물집 잡혀가지고 막 손에 막 바람도 불고 하다가 나중에 아유 또 해야지 그러면서 막 또 연습 이렇게 막 카트 치는 거 연습하잖아. 그런 거 마냥 예전엔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 그 알게 모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미리 듣고 배우면 되게 시간이 빨라지니까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의 메시지는 약간 지수 원래는 지수 얘기로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엉뚱하게 돼버렸는데 이왕 오늘 메시지 또 있어야 되니까 메시지는 종합 지수는 운전할 때 사이드 밀러 보듯이 자주 본다. 또 이왕 오늘 저거 레인보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평선 돌파는 이평선 돌파 매매로 들어간 종목의 목표가는 이평선까지 또는 이평선까지의 2배 가까이 된다. 사실은 2배 가까이가 아니에요. 매물대까지야. 여기로 따지면 일단 이거 굿이 어디 갔어? 된다. 그럼 여기면 예를 들어서 여기면 어디겠어? 매물대까지 갔으니까 여기죠. 근데 만약에 더 높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매물대를 넘어섰어. 그럼 어디겠어? 예를 들어 뭐 여기 한 1, 1%대 요런 데서 시작을 했다. 빡 쳐가지고 슈팅 나왔어. 그러면 여기 1%면 여기가 4%잖아요. 그럼 최소한 8%. 근데 이평선 돌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원래는 18%에서 23, 4%까지도 올라가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봐서 15%나 여기 매물대 15% 여기 매물이 많죠. 15%나 또 20%까지 요 침 꼭대기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 종목을 레인보우로 만약에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했다면 이평선 돌파 매매를 했을 거예요. 이평선이 계속 이렇게 갈 테니까 이거를 빵 돌파하고 올라가는 날 무조건 돌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 가까이에서 시작을 해도
이렇게 음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박살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 분봉으로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지저분하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뭐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게 됐는데, 이평선 돌파 매매가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먹던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꼴까닥 해서 여기서 조금 손절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이제 그것만 해. 이런 이평선 돌파하는. 근데 돌파를 이 새끼들이 꼭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여기 이평선 어떻게 갔어요?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나눠서도 간단 말이야. 사실은 이게 이렇게 따지면 이거거든. 사실은 이거를 나눠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포시들이, 세력 형님들이 우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우리 생각에는 이평선, 여기가 예를 들어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야 이평선 돌파니까 슈팅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슈팅 나오겠구나 하고 딱 매수를 했는데 땡땡땡땡 이렇게 올라갈 수 있대.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내가 멀티가 된다 그러면은 수시로 다른 매매하면서, 아니면 여기 스탑로스를 여기다가 내 이득까지 그냥 여기다 딱 걸어놓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볼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늘 이제 오늘 원래 이렇게 잠깐만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농사 아닌 농사를 짓다가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잠깐 허리를 다쳐가지고, 원래 이렇게 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앉아서 하느라고 허리도 아픈데, 어쨌거나 일어나는 소리 의자 들리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이렇게 서서 하면은 마이크가 또 멀어서 마이크를 또 위로 올려야 돼. 사실은 이어폰이지만 어쨌든 간에 뭐 나중에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이어폰도, 아니 마이크도 좋은 거 이렇게 막 그 뭐지 잡음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의 메시지는 종합지수는 운전할 때 사이드밀러 보듯이 자주 본다. 아시죠? 한 띵띵띵 세네 번 보다가 한 번 보고, 세네 번 보다가 한 번 보고, 종합지수를 이쪽에다 놨으면 세네 번 보다가 한 번 보고, 5분 보다가 한 번 보고, 10분 보다가 한 번 보고, 20분 보다가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왜냐면 지수가 갑자기 막 큰 이변이 없는 한 갑자기 잘 가던 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눠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10분, 20분 만에는 내려갈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 막 사이드 카드 걸리고 막 그럴 때도 있어. 막 사이렌 울리면서 지수가 이제 몇 프로 이상 하루 만에 변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전 종목이 다 그 단일가로 다 바뀌어요.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샘플이 이제 나올까 싶냐마는 또 나오겠지. 저도 이제 몇 번 겪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종합지수는 운전할 때, 오늘의 메시지, 종합지수는 운전할 때 사이드 밀러 보듯이 자주 본다. 이평선 돌파 매매로 들어간 종목의 목표가를 모르고 하는 매매는 하지 마세요. 다, 이평선 돌파 매매로 들어간 종목의 목표가는 이평선까지 또는 이평선까지의 2배 가까이 된다.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가 이평선 높이죠. 요 밑에서 시작하면 에고 딱 여기 정도까지. 이평선까지가 목표가가 아니에요. 이평선까지가 대부분 매물대, 이렇게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평선까지라는 거지, 이평선까지이기 때문에 이평선까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평선에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왜 우리 한동안 얘기했잖아. 하락하는 120에, 그러고 해야 되나? 하락하는 120의 목표가는 어디다? 120까지. 120까지. 여기서는 120까지. 배웠잖아요. 이평선, 그 목표가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거야. 목표가에 대해서 몰랐는데, 어떤 종목을 잡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근데 까딱까딱 해.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표가까지 갔다 그러면 팔아야죠. 근데 목표가까지 안 갔어. 그러면 한번 견뎌봐야지. 아니면 반이나 3분의 1을 팔든가. 근데 아예 목표가를 몰라. 부산까지 갈 거야? 응? 오늘 서울 톨게이트에서 아니,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 그랬는데, 만남의 광장을 몰라. 목표 지점을 몰라. 내비게이션도 없어.
만남의 광장이 어디지? 부산까지 갈 거냐고. 50km, 100km만 가는 거리를 갖다가 저 부산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어? 이 1000km를 갔다 와서 만남의 광장을 갈 거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목표가를 모르고 하는 증권은 장님이 어, 어저께까지 눈이 보이다가 오늘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그 전부터 장님 말고 그 시각장애인 말고 그 전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력을 잃었어. 그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강남대로 한복판에다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을 맹인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강남대로다 해놓고 여기 저 부산까지 한번 잘 와봐 내놓을 거냐고. 깜깜한데 그 사람이 머릿속도 하얗게 되겠지만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부산을 찾아가겠어. 말도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부탁한다고 할 때 저랑 같이 부산 가실래요? 누가 가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깜깜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가를 알아야지. 이평선이 이평선까지. 돌파 매매면 돌파 매매면 돌파 매매까지.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씨 오늘 아니네. 그러면 빨리 빠른 약 익절이나 손절로 빨리 결정을 해야죠. 빨리. 그게 센스야. 오늘 무너지는구나. 목표가까지 갈래다가 얘가 오늘 목표가를 가려고 했던 것 자체가 구라구나. 그럼 빨리 나와야지. 1%를 먹었고 2%를 먹었고 마이너스 2%건 3%건 빨리 나와야죠. 왜? 그리고 얼른 그 돈으로 딴 거 해야지. 그게 단타의 매력이잖아요. 스윙은 그건 아니잖아. 스윙은 나름 이제 말 그대로 스윙은 견뎌보는 거고 띠용띠용띠용띠용 견뎌보는 거고 이제 스윙도 사실은 그 스탑로스를 이렇게 걸어놓고 밑으로 대면은 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손절이라도 하게끔 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스윙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저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모르니까 이런 건 차차 나중에 뭐 질문하고 뭐 답변하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각과 저의 시각이 이게 만나서 상충되는 요 계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엇비슷하게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나 요만큼 여러분들 요만큼 그러면 이제 이만큼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이렇게 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다 보면 이렇게 조그매지겠지. 우리 여신님도 이거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메시지는 이제 단타 스윙도 마찬가지지만 단타 매매시 운전할 때 사이드밀러 보듯이 지수를 자주 봐야 된다. 또 이평선 돌파 꼭 이평선 돌파 매매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이평선을 돌파하는 매매를 내가 하게 됐다면 사실 이걸로 들어간 건 아닌데 내 종목이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목표가가 매물대 이평선이 사실 아니에요. 요 매물대 여기 아니면 여기도 매물대죠. 여기. 근데 보통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가면은 여기까지지만 여기서 가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한 2배예요. 근데 오늘 이게 갭을 뜬 거라고 보면 갭 떠서 밑으로 내려오는 척 하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간 것 하지만 이게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가 5%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6%, 7% 돼요. 2배가 넘어요.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그냥 2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목표가 그냥 1%더 먹으려고 깨작깨작 대다가 이 꼴 당할까봐 10%를 먹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1, 2%로 나오는 사태가 일어날까봐 이렇게 될까봐 제가 근데 이게 여기서라도 팔면 다행인데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2배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2배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늘 거 늙고 뺄 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배가 넘는데도 2배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평선보다 조금 높게 올라갈 수도 있는 여기 솔직히 보면은 이평선보다 조금 높아. 이평선은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이게 한 1% 정도 된다고 5% 6%. 근데 제가 이평선까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거 1%더 먹으려다가 1%더 먹으려다가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10%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1%나 2%로 손절을 하게 돼버린다니까. 그 1%더 먹으려고 하다가 차라리 덜 먹는 게 나아요.
1%덜 먹고 9% 먹는 게 나아. 1%덜 먹고 9% 먹는 게 낫지. 1%덜 먹고 9% 먹는 것보다 그 마저 1%더 먹으려고 하다가 마이너스 1% 되는 것보다는 9% 먹는 게 낫잖아요. 에이 1%덜 먹었네. 이게 낫잖아. 에이 10%꽉 채우려고 먹으려다 마이너스 2% 났네. 이것보다는 10% 먹을 수 있는 건데 9% 먹었네. 이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0 맥시멈까지 꽉 채워서 드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뭐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저는 일단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매물대가 여기니까 목표가 정확하게 갔네요. 조금 더 안 갔네. 어떻게 정확하게 갔냐? 내일은 이게 하락하는 120을 만나면 보통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60선 만나서 이렇게 가려고 하나 본데 그래서 여기서 또 내려가고 여기 만나니까 매물대를 만나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여기서 어느 날 슝 하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게 두 번째가 될지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 더 이른 여기서 올라갈지 이것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많은 게 나왔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단타 매매를 할 때에는 운전할 때 사이드 밀러를 보듯이 종합지수를 계속 신경 써서 자주 체크를 해야 된다. 이평선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이평선까지가 목표가인 경우가 많고 이평선에 가까이에서 돌파를 하는 경우는 뭐 4, 5% 정도 올라갔을 때 이평선이 닿았다면 목표가가 4, 5%가 아니라 10에서 12%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 배가 넘는다. 돌파한 그 구간에 두 배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평선까지가 만약에 5%다. 그러면 한 10%에서 11%. 이평선까지가 한 7%다. 그러면 14%에서 15%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락 걸리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